결혼을 하게 되면 친정이 생기고 시댁이 생깁니다. 또 남자 측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본가가 생기고 처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또 아내의 부모님께서는 사돈지간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에 살고 있는 이곳에는 그렇게 자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명을 두거나 두 명 두거나 낳지 않은 그렇죠. 저도 한 명을 준다고 전제로 했을 때 아들도 한 명, 딸도 한 명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미 한 명을 둔 아들 입장에서는 고모도 없고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자아이는 아예 친족이라는 게 사촌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자 신부도 입장도 그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각 남자 쪽과 여자 쪽 모두가 지금 이렇게 친척 관계, 이렇게 어떤 친척 관계가 약한 상태입니다. 인위적으로 애를 많이 낳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성체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가족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관계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쭉 이래서 시댁과 그리고 처가와 이런 논리가 있었죠. 이러한 관계가.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부가 맺어지면 처가, 본가, 그 다음에 친정과 시댁 이런 즉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과 시댁이 생기게 되고 남편 입장에서는 본가와 처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본가 처가에 대한 어떤 합병이라는 개념이랄까요? 대가족적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출발한 남녀의 가족이 이렇게 너무 적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약하죠. 가족 관계 약하고 재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태어나서 외할머니 될까, 친족 할머니 될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 두 부부가 만나서 만든 가족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보장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삶이 풍족해지고 관계가 넓어지고 할까요? 물론 관계가 넓혀진 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가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회가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받아들. 혼자 살겠으면 혼자 살고, 그럼 함께 살겠다면 함께 살고, 삶의 방법이 이제는 모두가 수용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다 뭉친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삶의 방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 흐름 속에서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게 저하고 적용되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어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삶의 풍속에서 어기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혼자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살아서 하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러나 혼자 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증을 많이 탄 사람 혼자 살기 싫어요. 그러면 자기 성향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 쪽의 패밀리하고 남편 쪽 패밀리가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 약간의 연계가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손자, 손녀줄 성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말고 남편 패밀리, 아내 패밀리가 합치는 거죠. 그래서 대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도 있고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런 케이스를 어디서 봤냐면
농업방송에서 어떤 농촌 마을에 사는데, 그, 뭐죠? 어떤 짐승을 키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짐승, 말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흑소도 키우고 하는, 그렇게 살면서, 그 남편과 그 아내, 가족, 부모들이 함께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함께 살았을 때 부모가 늙은 상태에 고정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35세 결혼한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다 60대거든요. 60대면 88이 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모도 같이 부모끼리도 이렇게 사실 지금 제가 지금 혼자 살아보니까 퇴직에 살아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뭐가 올바른 삶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밭도 있고 이렇게 생활 근거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성은 있는데 도시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죠. 좀 이제는 가족이 너무 이렇게 애로우니까 합쳐서 살았으면 좋겠어. 시댁하고 친정하고. 그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개인 대 관계 개인이 애로워서 힘드는데 손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시집 가버리면 딸 시집 가버리면 시댁 부모는 거의 혼자 딸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댁도 있고 함께 살면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사례를 봤거든요. 농업방송에서 그거 나왔어요. 사돈길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친정어머니 합쳐서 그냥 나무도 캐고요. 어떤 국화도 심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제 축산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 아버지는 탁자 만들고만 이렇게 목수, 전문가더라고. 그거를 함으로써 서로 자기가 하는 것을 융합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융합이란 단어를 나왔어요. 근데 융복합이란 단어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가정에도 결혼하게 되면 융복합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합쳐지는 거예요, 대기업. 이 세상에서 딸을 주고 아들 두고 하는데 그만큼 친해질 수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친족 관계가 셌지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커뮤니티 개념이잖아요. 가정도 커뮤니티예요. 가정도 커뮤니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과 시댁이 함께 모여서 며느리와 사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둘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손자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손자가 태어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손자를 시댁과 며느리가 함께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시댁 어머니, 시댁 부모의, 친정 부모의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긴 하되,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 돈 얼마씩 내든지, 재밌게 살 수 있잖아. 굳이 우리가 며느리하고 시댁이 있는데 노인회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공간이 전체가 함께 돌게 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노인인 시절 행복할까요? 이제는 이 사돈간에 이렇게 껄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가족이 해체돼 버렸거든요. 이미 우리는 가족이 없어요. 개인으로 있지. 그 개인의 삶이 이제는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혼자 떨어져서 외로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딸 주고 아들 주고 합쳐서 딸하고 아들하고 합치니까 결혼하니까 그리고 딸 부모 아들 부모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재밌지 않겠어요? 외로움 덜하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둘 어려울 게 없어요. 모두가 개인주의 상황인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는 다양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그리고 굳이 나는 외로움 타니까
우리 시대가 함께 살아서 좀 시댁 식구라, 시대가 같은 친구 아니겠어요? 그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저기, 시부모들, 저 친정부모들. 그래서 서로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골 베이스, 시골의 어떤 그 베이스로 한 경우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시골이라는 것은 논밭, 집, 공간의 베이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같으면 굳이 함께 따로 살 필요는 뭐가 있어요? 이미 지금 가족 해체됐다니까요? 개인 가족이에요. 다 개인 따로따로 해야죠. 살아봐도. 그런 사람이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 꼭 이렇게 그 시부모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한 큰 방에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정부모, 시댁, 이렇게,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자식 손도 없는데 그렇다 보면 그런 어떤 옛날의 과거 방식으로 살게 되면 모두가 애로움에 다 격리된다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잖아요. 며느리 딸이 아버지한테 갈 수 엄마한테 할 수 없잖아요. 친정에 있으면. 또 시댁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사이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아들, 딸과 뭉치니 순간 우리는 각자 개개인의 커뮤니티 함께 뭉쳐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탁자에다 하고 누군가 밥을 할 거 아니에요. 밥도 이렇게 같이 하고 밥 나눠 먹고 하면서 서로 만나서 같은 공간에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외롭거든요. 지금 물론 애들하고 결혼도 안 했고 우리 와이프하고 딸들은 이제 직장생활 취직 준비하고 와이프는 직장 가고 저는 퇴직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유튜브를 하지만 그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각자 자기 다양한 방법으로 살고 밥 먹고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축제 파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퇴직 연금 대상자니까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아들, 딸 둘이니까 아들, 딸이 시집기도 가면 그러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 가구하고 삼각형 가구도 되네요. 실험적으로 서로 애롭지 않게 서로 뭉쳐 사는 거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지금은 아예 난관을 어떻게 만날 길이 없으니까 사돈지간에 재밌게 뭉쳐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외롭고 손이 귀하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서로 뭉쳐 살면 서로 대가족으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